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부르는 소리가 한 번에 안 들린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귀와 뇌 건강을 연구해 온 박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넘기지만 청력 저하는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3개월 후엔 TV 볼륨이 50을 넘어가고 1년 후엔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83세 김영철 어르신은 이미 보청기를 쓰고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단 3개월 만에 손자의 속삭임까지 들린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매일 밤 TV 끄고 단 3분, 딱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벨 소리를 못 듣고 대화를 하다 자꾸 뭐라고 되묻고 사람들이 중얼거린다고 느껴지시나요? 더 무서운 건 점점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귀와 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밤부터 그 끊어진 연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혀있던 귀가 시원하게 뚫리고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단 3분의 기적,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가족이 부르는 소리를 테스트해 보셨다면 그 결과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김영철 어르신이 어떻게 단 3개월 만에 청력을 회복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1단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면 병원부터 떠올리시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를 권유받는 것이 전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혈액이 돌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귀 주변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귀 주변을 손으로 눌러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한방 연구와 논문에서도 소개된 방법입니다. 귀 앞쪽에 있는 청궁이라는 지점이 바로 그 중심입니다. 이 부위는 예로부터 두통, 어지럼증, 이명, 난청 치료에 자주 사용되던 자리입니다. 위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을 때 귀 앞쪽에서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74세 방순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TV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서 볼륨을 80까지 올려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너무 시끄럽다며 귀를 막고 도망가기도 했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잘 안 되다 보니 하루 종일 말없이 TV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귀 앞 움푹한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양쪽 귀 앞 움푹한 부분을 엄지로 꾹 누릅니다.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로 30초간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통증이 느껴질 듯 말 듯한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2회, 아침과 자기 전으로 꾸준히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박마호 어르신은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어느 날 아침 TV 볼륨을 예전보다 20이나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까지 들렸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처럼 귀 앞 혈자리를 누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면서 귀 안쪽에 작은 털 같은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털세포들은 소리를 감지하고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들의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가지 않아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귀 주변을 눌러주면 그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마르던 화분에 물을 주면 다시 초록색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귀에서 뇌로 가는 신경이 다시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뇌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귀가 아직 살아있고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신경은 자극을 줄수록 더 잘 살아납니다. 쓰지 않으면 더 빨리 퇴화하고요. 특히 이런 물리적인 자극은 약물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혹시 귀가 막힌 것처럼 먹먹한 느낌이 드셨던 분들, 또는 누가 말할 때 자꾸 중얼거린다고 느껴졌던 분들 계신가요? 지금 당장 이 방법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귀 앞 움푹한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양쪽 모두 30초씩 살짝 아플 정도로 누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귀 회복 운동입니다. 박마호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귀가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단지 손으로 귀 앞을 눌렀을 뿐인데 새소리가 들리고 가족들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박마호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귀 건강은 방치하면 점점 나빠질 뿐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개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바로 이 방법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아직 살아있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귀 앞 혈자리 누르기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 자리만 눌렀을 뿐인데 귀가 조금 시원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혈자리 자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지금 알려드릴 두 번째 방법부터 시작됩니다. 귀의 겉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귀 자체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귀 건강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귀는 마치 문이 닫힌 방과 같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안쪽 문이 굳어 있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귀 주변 근육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소리의 통로가 좁아지고 소리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이 귀 당기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최영희 님도 처음엔 전화 통화가 힘들어지면서 이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상대방 말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고 한 번에 잘 안 들리니 대화를 자꾸 끊게 되더랍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라고 말하고 보청기를 권했지만 최영희 님은 아직은 보청기 쓰기 싫다며 다른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정말 간단했습니다. 먼저 귀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위로 천천히 10초 당깁니다. 그 다음엔 귀 옆부분을 잡고 옆으로 10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아래쪽을 잡고 아래로 10초간 당깁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한 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귀를 당기면 겉에 있는 피부뿐 아니라 안쪽 근육과 인대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고막 주변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자극을 받아서 다시 부드러워지고 이 근육들이 원래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이건 꼭 굳은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면 다시 움직이듯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안 쓰면 기능이 줄어들고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방법입니다. 한 이비인후과 논문에서는 귀를 자극하는 간단한 물리적 운동이 중이염이나 귀막힘뿐 아니라 청력 저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귀를 움직이면 귀 안쪽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기 때문에 막혀 있던 소리의 통로가 뚫리게 되고 공기의 흐름도 더 좋아집니다. 최영희 님도 처음엔 이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냐며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2주 동안 실천한 뒤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으로 뭐라고요? 라고 대묻지 않고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딸도 놀라며 예전보다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말해줬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땐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 또렷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님은 그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는지 처음 알았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바로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한 손으로 귀의 위쪽을 잡고 천천히 위로 10초, 그 다음엔 옆쪽을 잡고 10초,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잡고 10초 당겨보세요.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동작은 꼭 1단계인 혈자리 누르기 다음에 하셔야 효과가 더 큽니다. 이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귀는 점점 열리기 시작하고 소리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귀가 다쳐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굳은 근육과 막힌 통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시간을 내셔서 이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말하셨습니다. 귀가 열리는 순간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고요. 귀 앞을 눌러주고 귀를 당기며 통로를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뇌가 그 소리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귀만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소리가 바로 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를 뇌가 잘 구별해 내야 진짜 청력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리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소리를 듣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를 깨우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우주비행사들이 청각을 예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사라지면서 뇌는 청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더 선명하게 들리고 뇌는 이 과정을 통해 청각 회로를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김정수 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불러도 전혀 들리지 않았던 분입니다. 아내가 직접 와서 어깨를 두드려야지만 대답할 수 있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며 하루 대부분을 말없이 지내셨습니다. 김정수 님은 이 방법을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1분 동안 주변 소리에만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보셔도 좋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나 새소리 등 가능한 많은 소리를 구별해 보세요. 처음에는 2개, 3개밖에 못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5개, 6개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김정수 님도 이 훈련을 하면서 점점 주변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를 한 번에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만큼 청력 회복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이 조용한 훈련이 여러분의 귀와 뇌를 다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변화가 진짜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귀의 문을 열어주고 뇌가 다시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귀를 더 예민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작은 소리,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번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내는 방식으로 귀를 다시 깨우는 방법입니다. 바로 작게 속삭이듯 말하면서 뇌와 귀를 동시에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이동현 님은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손자의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자가 입을 크게 벌려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 손자도 점점 말을 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동현 님은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삭이는 연습 하나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아, 에, 이, 오, 우, 이 5가지 소리를 하루에 한 번, 각각 10번씩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는 겁니다. 이때 소리는 정말 작아야 합니다. 내 귀에만 겨우 들릴 정도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작은 소리를 내면 스스로 그 소리를 더 집중해서 들으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귀와 뇌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청각신경이 더욱 깨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낸 소리는 귀뿐 아니라 턱과 머리뼈를 타고 뇌로 직접 전달되는데 이걸 통해 귀 안쪽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삭이듯 말하는 훈련을 매일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청력 회복 속도가 무려 3배 이상 차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동현 님도 이 방법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루는 손자가 부엌에서 할아버지하고 조용히 불렀는데 처음으로 한 번에 들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하고 울먹였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대화를 나누게 됐고 지금은 영상통화로도 대화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하루 한 번 아에, 이, 오, 우를 각각 10번씩 속삭여 보세요. 눈을 감고 내 귀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귀를 다시 열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대화를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귀를 누르고 당기고 집중하고 속삭이며 귀를 깨우는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셨다면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이 5단계를 실천하신 분들 중엔 귀가 다시 열렸을 뿐 아니라 삶 자체가 더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귀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건네는 훈련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귀에게 말을 건다고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우리 뇌와 신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회복을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각과 관련된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다시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원도에 사는 79세 정순옥 님은 딸이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를 글로 써서 소통할 정도로 청력이 떨어진 상태였지요. 정순옥 님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성실히 따라 하셨지만 딸에게 여전히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권해드린 게 바로 이 감사 인사였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조용히 귀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다시 건강해지자 하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정순옥님은 처음엔 좀 우스꽝스럽다고 느끼셨지만 3일째 되는 날부터 뭔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귀가 막혀 있던 게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딸이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순간 귀와 뇌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 목소리가 내 몸을 타고 안쪽 귀까지 도달하면서 신경과 세포가 자극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하신 다음 눈을 감고 조용히 귀에게 말을 건네 보세요. 고마워. 아직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진짜 기적을 만드는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귀는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삶의 소리를 담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에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귀도 다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5단계를 성실히 따라오셨다면 귀와 뇌 사이의 연결은 이미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 하나, 아주 사소하지만 효과를 10배 높여주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는 68세 조영미 님은 5단계를 꾸준히 해도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단 3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비결은 바로 물을 입에 머금고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을 머금으면 입안 압력이 높아져 귀 안쪽의 통로가 자극을 받습니다. 또한 물의 진동이 뼈를 따라 전달되며 귀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이건 마치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째, 귀를 너무 세게 누르거나 당기지 마세요. 통증이 심해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셋째, 귀에 상처나 염증이 있다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모금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단계 방법과 작은 꿀팁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귀가 막히고 잘 안 들리는 건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삶의 소리를 다시 듣는 일입니다. 한번 나빠진 청력은 돌아오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실제 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해서 3주에서 6주 사이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그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진짜 소리를 다시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단 3분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귀를 살리고 기억을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청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널리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청력이나 기억력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들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리를 듣고, 다시 대화를 나누고, 다시 살아가는 힘. 그 출발점이 오늘 이 영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